앞바다에서 500마리가 넘는 참돌고래떼가 발견됐습니다. 올 들어 울산 앞바다에서 고래떼가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기존 사원 아파트를 개보수해서 일반 분양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울산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출동한 119 구조대가 추동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소방본부가 자체 감사에 나섰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만을 전문적으로 훔쳐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철금속 값이 오르면서 실외기 안에 있는 구리가 표적이 됐습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성인만 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되는 재활지원 서비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북구 장애인 시설에서 동성학생 사이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피해자 27명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울산의 가계부채가 11조 원을 넘어서고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고래 바다 여행선이 올 들어 처음으로 울산 앞바다에서 고래떼를 목격했습니다. 바닷수온이 올라가면서 고래떼가 더욱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윤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반년 만에 울산 앞바다에 고래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구 울기등대 동쪽 12.5km 해상에서 참돌고래 수백 마리가 떼지어가는 모습이 목격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파도가 막 물결이 약간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파도가 저기가 좀 치나 이러고 봤는데 고래가 있더라고요. 수온이 차가운 4월에 고래떼를 보기는 쉽지 않지만 오는 26일 개막하는 고래축제를 축하라도 하듯 고래바다 여행선 앞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지난해 고래바다 여행선에서 고래를 목격한 건 모두 7차례. 참돌고래떼가 5차례로 가장 많고 낫돌고래떼와 밍크고래가 한 차례씩입니다. 지난해에는 10번 운항에 한 번꼴로 고래를 목격한 고래바다 여행선이 올해는 지난 2010년과 같이 30%에 육박하는 고래 발견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기존 사원 아파트를 개보수해서 일반 분양에 나서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서영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기업체 사원 아파트에서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외부 골격만 유지한 채 창틀이나 주방은 물론 노후 배관까지 모두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자 부동산 개발업체가 사택을 인수해 재건축 대신 리노베이션을 통해 일반 분양에 나선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등 단점도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게 시행사 측의 판단입니다. 200여 세대 모두 66제곱미터 20평형대인 인근의 또 다른 사원 아파트입니다. 비교적 최근 지어져 이곳에서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조건으로 곧바로 일반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예전 기존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싼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와 같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 기간은 물론 분양가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원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도심 요지에 위치해 입지 조건 역시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소형 위주로 재편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었던 사원 주택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오늘 낮 울산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또 2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119 구조대가 사고 현장을 두고 먼 길을 돌아오는 바람에 사고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운전자가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즉각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타버린 마티즈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5톤 화물 트럭은 아뷰리 창과 엔진룸이 모두 부서졌습니다. 사고는 1차로를 달리던 5톤 화물 트럭이 앞서 달리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 확장 공사 구간에서 차선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인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르던 트럭이 미처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았고 앞쪽에 서 있던 차량 석 대까지 모두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운전자 32살 이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숨진 이 씨의 사인이 사고 충격이 아니라 사고로 발생한 화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 둘이가 안에 사람 있는데 탄다고 발떡발떡 뛰는데 반대편 차선 안 막혀 있는데 돌아올 거라고 시간을 너무 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앞차가 더 불이 붙어서 앞차까지 다 타버린 거예요.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는 사고 현장을 보고도 이곳에서 7km나 떨어진 서울산 나들목까지 가서 돌아오는 바람에 적어도 20분 이상 구조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어느 차가 달리고 있는 사이에 피해가지고 그걸 끌고 간다는 시간 자체를 아예 못 하고 있거든요. 울산시 소방본부는 119 구조대의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에어컨 실외기만을 훔쳐온 전문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훔치기 쉽기 때문인데 달리 범죄 예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적은 외곽의 한 식당입니다. 있어야 할 에어컨 실외기는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게 잘려나간 배관만 남아 있습니다. 간밤에 도둑이 들어 실외기를 훔쳐간 겁니다. 당당해가 폰이 350만 원 하는데 실외기가 없으면 이걸 사용을 못 한대요. 다 교체해야 되는데. 경찰에 붙잡힌 26살 김모 씨 등 2명이 한 달 남짓 만에 훔친 에어컨 실외기는 모두 10세대. 심야 시간 절단기로 실외기를 떼낸 뒤 차량에 싣고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절도범들이 에어컨 실외기만을 훔친 가장 큰 이유는 냉각기에 있는 구리와 고철을 되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철 금속값이 오르면서 고물상에서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실외기가 대부분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다 보니까 겨울엔 또 가동을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실외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또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 도난을 막을 방법이 달리 없어 앞으로도 절도범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UBC는 장애인 정책을 짚어보는 연소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18세 이상 성인이 되면 끊겨버리는 재활지원 서비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이 자동차 부품 조립에 한창입니다. 비록 단순한 작업이지만 매일 출근해서 일도 하고 임금도 받기 때문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설이 많지 않아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저 자동차 엔진 들어가는 조립, 실플러그 작업입니다. 재밌어요? 네. 지역에서 운영되는 보호 작업장은 10여 곳에 이르지만 이와 같은 노동을 통해 직업 재활의 꿈을 키우는 대상자는 전체의 5%도 되지 않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상해서 많은 중증장애인 친구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은 25만 명, 울산에만 3,52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들은 18세 이전까지는 재활 교육을 받지만 성인이 되면 치료와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끊겨버립니다. 주거 서비스 시설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와 그룹홈 등 주거 시설은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울산이 가장 적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부모회를 중심으로 가층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청원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8세 이후가 되면 발달장애인들은 아무것도 갈 곳이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원 체계나 이런 것들도 다 끊겨버리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영남 알프스 산업관광 인프라 구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홍보 작업도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남 알프스 관광 상품도 출시도 했습니다. 선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6만의 스위스 중부 루체른에는 해마다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호수와 산,
중세 도시가 함께 어우러져 스위스 관광의 진수를 한 곳에서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남 알프스 세계화에 나선 울산시가 알프스 본고장과 관광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 루체른시의 산악관광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 경험을 울산에 접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의 브랜드를 알리는 작업,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면은 우리 영남 알프스가 그야말로 세계 속의 알프스로 우뚝 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 산악관광회의에서는 세계 각국 산악관광 전문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뉴질랜드 등 알프스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도시와 지난해부터 교류에 나선 결과 일본에선 벌써 영남 알프스 관광 상품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 영남 알프스를 알리는 것과 함께 하늘 억새길과 복합 웰컴 센터 등 인프라 정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정비에 이은 홍보 마케팅 전략이 이처럼 효과를 내면서 영남 알프스가 우리나라 산악 관광의 메카로서의 입지를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울주군은 오는 9월 하늘공원 개장에 맞춰서 삼동면 조일리 보삼마을을 영화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영화에 등장했던 억새 초가를 복원하고 자료 전시관과 추억의 명화 상용관 등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보삼마을은 지난 1970~80년대 꽁과 시바지 등 7편의 한국 영화가 촬영됐으며 한국영상자료원이 영화의 고향으로 선정한 곳입니다. 울산 지역의 가계 부채가 11조 원을 넘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은규 박사는 울산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변동금리와 주택대출 비중이 높다며 서민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점검과 부실지수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등 공공부문 자금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가교은행인 울산예술저축은행 인수전이 3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술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부산은행의 지주회사인 BS금융지주 등 3개의 투자자가 인수의향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투자자들의 인수 의지와 경영 능력 등을 검토해 예비 인수자를 선정한 뒤 5월 중순 최종 입찰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약국의 지난해 월 평균 조제 매출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약국의 월 평균 조제 매출은 1,213만 원으로 전국 평균 1,124만 원보다 89만 원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부산이 1,205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가장 적은 곳은 1,016만 원인 충북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 동성학생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복지원에서 피해자 27명이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해당 복지원 입소자 41명에게 뇌파검사와 미술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직접 피해자 2명과 간접 피해자 25명 등 모두 27명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12주에 걸쳐 심리상담과 뇌파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화강 하구의 바지락 채취 시설 철거를 두고 남구청과 어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화강 어민회 소속 40여 명은 오늘 남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남구청은 어민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불법 시설이고 자진 철거 계고 기간이 오늘로 끝난 만큼 강제 철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 토막 살인 사건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울산에서도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저녁 8시 35분쯤 북구 통천소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으려 한 혐의로 중국인 36살 진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밤 남구의 한 마트에서 도난 방지턱을 제거하고 28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훔친 우즈베키스탄인 25살 티모 씨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동업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대전시 귀정동 44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 낮 12시 10분쯤 남구의 한 고물상에서 동업 관계인 49살 정모 씨가 고물 매입 비용으로 맡겨둔 현금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정보과학고는 오늘 현대중공업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정보과학고는 이번 협약으로 올해 졸업 예정자 20명을 현대중공업에 취업시키기로 하는 등 학생들의 취업과 현장 실습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오늘 전국에서 처음으로 깃발공원 기개양식을 가졌습니다. 문수국제양궁장이 조성된 깃발공원은 유엔기 193개와 자치단체기 244개를 개양하고 각 국가와 자치단체별 인구와 면적 등이 소개된 안내판을 설치해서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경희 캐스터, 오늘이 올봄 들어서 가장 따뜻했다고요? 네, 오늘은 마치 봄을 건너뛰고 벌써 여름이 온 듯한 그런 날씨였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4.2도까지 껑충 올라서 사람들의 옷차림도 무척 가벼워졌습니다. 내일도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기온은 조금 내려갑니다. 햇살은 좋지만 차가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오늘만큼 아주 따스하진 않겠습니다. 낮 최고 19도가 예상되고요. 여전히 일교차는 크니까요. 환절기 건강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만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7도, 강릉 6도, 대구 10도로 동해안 지방은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남부 지방이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영남 지방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최저 6도에서 11도 분포, 낮 최고 16도에서 22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휴일까지는 오락가락 봄비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의 기상 정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나 황정음. 전자제품 살 땐 자꾸 망설이게 된다. 전문가가 골라주지 않고 모든 브랜드를 비교할 수 없다면 그래서 나는 하이마트로 간다. 하이마트로 가요. 아티스트리. 아티스트리의 완벽주의자들이 모여